안녕하세요. 교통캐스터 김정입니다. 가을철 행락철이죠. 이때부터 연말까지는 고속도로의 사망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데요. 그중에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졸음운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졸음운전에 대해서 얼마나 위험한지 고속도로 순찰대장인 지연환 대장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속도로 순찰대장 지연환 경정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제가 이제 졸음운전이잖아요. 그러면 이 졸음운전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볼 텐데 대장님께서는 그러면 혹시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지 솔직하게. 제가 한번 지방을 다녀오는 길에 너무 졸려서 휴게소에 들어가서 잠깐 잠을 청했거든요. 네. 잠을 자다가 조금 자고 잠깐 잤다고 생각해서 눈을 딱 떴는데 앞에 차가 이렇게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제가 으악! 혼자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 휴게소구나. 운전하다간 더 위험하겠네요. 그럼요. 네. 만약에 그때 제가 안 쉬었으면 그 길로. 그러면 졸음운전 하면 이제 봄철에만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저처럼 하실 수도 있는데 최근 3년간 사망사고 추이를 보면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11월이 연중에 3번째, 그리고 의외로 또 연초인 1월이 생각보다 높던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의외로 1월이 높은 이유는 아무래도 날씨가 춥기 때문에 히터를 많이 틀어놓고 그런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제 높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졸음에 많이 이제 취약한 그런 측면이 있는 걸로 보이고요. 1월, 11월 이렇게 기간을 따지기보다는 사실 1년 내내 졸음은 언제든 찾아오기 때문에요. 졸음 운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요즘에 자율주행이나 이런 거랑도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자동차의 최첨단 자동차들을 보면 크루즈 기능이라든지 반자율주행 기능 같은 걸 갖다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자동차의 운전을 맡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방심하게 되고 그래서 졸음이 왔을 때 반자율주행차를 믿고 내가 잠깐 졸아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운전자들이 아니란 생각. 있죠. 그렇죠. 네. 그 고속도로가 주행 속도가 실제로 좀 되게 빠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1, 2초 그 찰나에 깜빡 조는 순간에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위험한지 이제 대장님이랑 한번 실제 사고 영상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공사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차들이 이제 들이받는 차들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모습이 전혀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운전자분이 전혀 앞에 있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졸음 운전으로 강하게 추정되는 그런 사고들인데요. 이거 보시면 아시다시피 정말 운전자는 어떤 반응도 없이 비치게 되니까 아무래도 피해가 더 커지게 됩니다. 공사장 사고 보니까 이렇게 사람도 많고 차도 이렇게 나와 있고 더 위험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떤 인원이나 장비, 작업 차량들이 한 곳에 모여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보니까 다른 차량에 대한 신경을 좀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만약에 이런 공사장을 덮치게 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특히 10월, 11월에 공사가 많이 몰려 있습니다. 네, 지금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곳곳에서 공사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졸음 운전한 차들이 이 공사 현장을 덮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더 커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사장 나름대로 어떤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전에 안전표지를 설치해서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고는 있는데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졸지 않고 정확히 봐야지 사고를 피할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그거를 놓치고 있는 운전자분들이 좀 상당히 있는 편이죠. 내가 졸지 말고 이렇게 눈 크게 뜨고 잘 봐야 된다. 네. 공교롭게도 지금 영상들이 다 화물차 관련한 사고들이에요. 졸음운전 사고 중에서 또 화물차에 대한 사고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화물차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최근 5년 동안 전체 1747건 중에 화물차가 1043건으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절반 이상이 나네요. 그럼요. 네.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전체 290명 중에서 204명 정도 차지하고 있어 약 70% 이상입니다. 절대적으로 졸음운전 사고에서 화물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사실만 봐도 화물차 운전자분들이 얼마나 졸음에 취약한지를 제가 쉽게 알 수 있고요. 화물차 기사님들이 특히 이 졸음을 쫓기 위해서 TV를 보시거나 아니면 너튜브를 보시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악순환이죠. 졸음을 쫓기 위해서 오히려 또 시선을 분산시키는 그런 위험한 운전을 하게 되고
피곤하실 때 반드시 휴게소를 이용해서 좀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휴게소에 요즘에 화물차 기사님들을 위한 뭐 샤워장이 갖춰진 휴게소 맞아요.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화물차 라운지 말씀하시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런 길 꼭 들어가셔서 뭐 안마기를 이용해서 안마도 한번 받으시고 예. 잠을 깨기 위해서 샤워도 한번 하시고 그래서 안전한 상태로 이게 컨디션 좋게 해가지고 다시 이제 운전을 시작하시는 게 어떨까? 좀 졸음이 왔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나 살펴보다가 이렇게 몇 개를 준비를 해봤어요. 이거는 보니까 아로마 오일 같은 건데 귀 뒤에 바르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뭐 확실한 효과를 위해서 눈 밑에 한번 받아. 냄새가 그러니까 냄새가 나네요. 예. 약간 그 모기향 냄새? 효과 있는 것 같으세요? 뭐 졸려야 되니까. 또 이게 졸음 껌이 있는데 급할 때는 이것도 좀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색깔만 봐도 정이 확 깰 것 같죠, 그죠? 잠이? 예. 하나 드셔보실까요? 네, 어떤 느낌인지 한번. 온다. 너무 매운데요? 이거 운전하다가 졸릴 때 드시면 잠 깰 것 같으세요? 저는 확 깰 것 같아요. 그죠? 홍삼껌 이런 거보다. 아, 너무 매운데? 아, 눈물 나. 자, 눈물을 닦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체험을 해봤는데 실제 운전하시는 이제 대장님께서는 졸음이 올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나만의 비법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졸음을 깰 수 있는 비법을 딱 하나 말씀드리자면 졸린다. 그러면서 깜빡이를 오른쪽으로 켜는 거예요. 오른쪽? 그래서 하위 차로로 사사사사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휴게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만큼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같이 가는 분이 있다면 같이 가는 분이 때려줄 수는 있겠죠. 이렇게 때려줄 수는 있겠지만 또 그럼 또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위험하시는 분이시네, 이분? 그렇죠. 제가 뭐 나쁜 끊고 가시죠. 아, 이건 비방용. 구조대장이었습니다. 너무 졸릴 때는 반드시 휴게소나 졸음실에 들어가셔서 단 10분만이라도 잠깐 낮잠을 주무신다면 아마 머리가 개운해지심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저 꿀잠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너무 자면 또 이렇게 한 10시간씩 자면 이제 다음 일정에 문제가 생기니까 뭐 그렇게는 안 되고요. 회장님 약간 뭐 아니면 좋고. 저희가 캠페인 할 때 앞차가 졸면 경적을 크게 이렇게 빵빵 울려주세요 하는 캠페인도 네.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잘 해줘야지 졸음운전 예방에 좀 도움이 되겠죠? 네.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내 앞차가 아무 이유 없이 뭐 차선을 슬금슬금 이탈한다든지 아니면 급히 이제 핸들 꺾는 모습이 보인다 하면 거의 뭐 졸음운전의 확률이 큽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뒷차가 이제 앞차에게 주의를 주기 위해서 빵빵 이렇게 거리거나 아니면 어떤 뭐 라이트를 좀 켜서 주의를 준다거나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다만 조심해야 될 게 앞차 입장에서는 뒷차가 괜히 시비 건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비상 깜빡이도 같이 켜서 내가 이제 당신을 깨우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걸 보여주셔야지. 주의해야 되는 상황이다. 네네네. 그렇게 해야지 아마 서로 오해가 없이 이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경적과 비상등을 같이 사용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순찰대에서는 졸음운전을 그럼 예방하기 위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실 것 네. 같은데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실까요? 10월, 11월이 굉장히 교통량도 많고 졸음운전이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과 함께 알람 순찰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졸리기 쉬운 오후 2시부터 3시 사이에 저희가 경광등을 일부러 켜면서 저속으로 순찰을 하고 있는 그런 게 이제 알람 순찰이고요. 특히 공사장을 한 2km 앞두고부터는 공사장이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좀 알려주기 위해서 저희가 더 크게 알람을 켜고 순찰을 하게 되니까요. 혹시나 갑자기 순찰차가 경광등을 켰다라고 해서 놀라지는 마시고 누군가는 졸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깨우기 위해서 우리 경찰차나 우리 안전순찰원 차가 경적을 울리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같이 네. 조심하자라는 그렇죠. 의미니까 다들 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장님 마지막으로 네. 좀 졸려도 그냥 참고 운전하려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분명. 네. 그런 분들한테 네. 한마디 한번 해주실까요? 네.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량들이 뭐 위협 운전을 한다고 해서 뭐 너무 분노하거나 뭐 못 참고 이렇게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참으시더라도 졸음은 그렇게 참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 졸음이 오면 당연히 쉬어간다. 내가 조금 더 가야지, 조금 더 가야지, 조금 더 가야지 하다가는 정말 뭐 못 갈 때 간다. 졸릴 땐 휴식. 무조건. 1시간 이상 운전했다 싶으면 잠깐이라도 쉬어서 바람 한번 쐬고 허리 한번 펴고 이렇게 가는 게 안전운전을 위한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졸음은 목숨을 건 도박이라고도 하죠. 그만큼 졸음운전으로 나의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항상 조심해 주시고요. 또 졸리면 충분히 쉬었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마지막으로 졸음운전 멈춰 외치면서 마무리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졸음운전 멈춰!